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월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 금리가 18%가 넘는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실제 은행 금리가 18%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금리는 최대 연 7%에서 8%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산하면 일반 적금의 단리 기준으로 18%대와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고 가입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5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3년 만기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것인가? 둘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갈아타기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미래적금이 가입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무엇이 다른지, 정부기여금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어떤 경우에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일정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신청은 6월 22일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은 7월 3일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입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소득과 가구 조건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7월 24일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승인을 받은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번 모집에서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입 첫 주에는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6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6월 23일은 2와 7, 6월 24일은 3과 8, 6월 25일은 4와 9, 6월 26일은 5와 0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일찍 신청했다고 무조건 먼저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정부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생기면 개인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신청이 가능한 곳은 모두 14개 기관입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인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입니다. 토스뱅크는 2026년 12월부터 취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모집에서 최대 20만 계좌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취급기관은 현재 별도의 계좌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기본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끝난 뒤 청년 미래적금 출시 전에 만 35세가 된 일부 청년도 이번 최초 모집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만 맞는다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조건도 확인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가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일반 가입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완화됩니다. 직전 세계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가능 여부와 정부기여금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일반 소득자는 정부기여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일반형으로 분류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하다는 말과 정부가 돈을 보태준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일반형부터 보겠습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입니다.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3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0만 원씩 넣으면 본인 납입금은 총 1,800만 원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총 108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행금리 연 8%를 모두 적용받는다는 공식 예시에서는 일반형 만기 수령액이 약 2,138만 원입니다. 우대형은 혜택이 더 큽니다. 정부기여금이 납입액의 12%입니다.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6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최대 216만 원입니다. 은행금리 연 8%를 적용한 공식 예시에서는 우대형 만기 수령액이 약 2,25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대형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할 때만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이직은 최대 2번까지 허용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정부기여금도 12%가 아닌 6%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일반형이나 우대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근무 형태를 심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반형이나 우대형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의 소득자료와 중소기업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산 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면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한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가입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을 2곳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적으로 약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심사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소상공인 매출 기준으로 심사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보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 7%에서 8%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적용되는 고정금리입니다. 모든 취급기관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첫거래, 자동이체 같은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높은 은행이 무조건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내가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급여이체 실적이 필요한지,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지, 신규 고객만 받을 수 있는지, 기존 거래 실적이 필요한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숫자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설명한 최대 달리 18%대 효과를 은행에서 연 18%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은행금리는 최대 7%에서 8% 수준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일반 적금의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달리 18%대와 유사하다는 정책적 설명입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큰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한 번의 선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26년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2월 두 번째 모집 때는 갈아타기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은 이번 신청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아타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소득과 가구 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세 번째,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를 받습니다. 네 번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이때는 아직 납입이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갈아타기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여섯 번째,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청년도약계좌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기 전에 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면 갈아타기 특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신청, 가입 승인,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지금까지 받은 정부기여금이 인정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일반 중도해지처럼 정부기여금을 모두 잃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갈아타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도약계좌에서 돌려받은 수천만 원을 일시 납입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장점은 만기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과 이직, 결혼과 주거, 창업이나 학업 계획이 있는 청년에게 5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3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면 청년미래적금의 짧은 만기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 12%를 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기준으로 정부가 매달 6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지원액은 3만 3천 원입니다. 5년 동안 최대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여금은 약 198만 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3년 동안 최대 21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형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년 미래적금 일반형이 정부기여금은 최대 108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이미 높은 기여금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미래적금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만기까지 1년이나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미래적금으로 갈아탄 뒤 다시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돈을 받는 시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우대금리 조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도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70만 원까지 저축할 여력이 있는 사람도 월 한도가 50만 원인 미래적금보다 도약계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는 5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둘째, 현재 받고 있는 정부기여금은 얼마인가? 셋째, 청년 미래적금에서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넷째, 현재 적용받는 금리와 미래적금 예상금리는 얼마인지. 다섯째, 월 50만 원과 70만 원 중 실제로 얼마를 유지해서 납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는 청년은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뿐 아니라 은행의 일반 고금리 적금, ISA, 예금과 채권 등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을 일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과 폐업,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 중도해지로 처리해 정부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품에는 신용점수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점수를 5점에서 10점가량 올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사람은 도약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액도 일부 합산할 예정입니다. 정책적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지원이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반형은 내가 납입한 돈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바로 보태줍니다. 3년 만기로 기간도 기존 도약계좌보다 짧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공식적으로 제시된 최대 만기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청년은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저축할 여유가 있는 청년이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우대형이라고 해도 정부가 매달 6만 원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월 50만 원을 모두 납입해야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일수록 최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도 계속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해서 생활하지만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소득 심사가 청년의 실제 경제적 독립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가 과제입니다. 정부도 가입자가 몰릴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선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 규모를 넘을 정도로 신청이 많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입을 준비하는 청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는 신청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기관별 최고금리보다 실제로 충족 가능한 우대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도약계좌 유지와 갈아타기, 예상 만기 금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기여금, 남은 가입기간, 납입 가능 금액, 비과세 혜택, 중도해지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상품 만기는 3년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은행 기본금리는 연 5%,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연 7%에서 8% 수준입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모두 적용받는 공식 예시에서는 일반형은 약 2,138만 원, 우대형은 약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기 금액은 금융기관과 우대 조건, 매월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는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해야 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가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청년 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이고 도약계좌 만기가 많이 남았으며 5년 유지가 부담스럽다면 갈아타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약계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현재 높은 정부기여금과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면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에 나온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책 상품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무리해서 50만 원을 넣다가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청년은 청년 미래적금 가입 조건에 해당하십니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3년 만기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5년 만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